그녀를 안는 순간 내 아내와의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입술이 닿기도 전 그녀의 향기만으로 정신이 아득했어요. 무너졌습니다. 내 안의 도덕도 책임도 이성도. 그날 이후 나는 두 집 사이를 떠도는 남자가 됐어요. 정우성, 49. 나는 전업 코인 트레이더입니다. 직장은 없고 아파트 작은 방 하나에 트레이딩 책상, 컴퓨터 4대, 모니터 6개,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방. 남들은 자유롭게 사는 인생이라 하지만 나는 매일 몇 초 싸우는 전쟁터에 있죠. 수익이 날 때도 있고 통장 잔고가 0원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지친 나를 잡아준 여자가 있어요. 바로 위층에 사는 여자. 윤혜진 56, 혼자 사는 사람. 그녀를 처음 본 건 엘리베이터 아니었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머리, 짙은 향수 냄새. 숨을 참게 만드는 고급스러움이었죠. 그녀가 저를 처음 마주본 그날 내 시계가 멈춘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그럼 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7살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나이 들어 보인 적 없어요. 얼굴은 주름 없이 고요했고 말투는 차분하면서 단호했죠. 정우성 씨, 코인 하신다고요? 리스크 큰일 하시네요. 커피를 마시다 들은 그 말에 나는 그날 처음으로 웃었어요. 리스크가 클수록 수익도 크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녀는 살짝 웃더니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켰죠. 그녀는 부드러웠고 나는 서툴게 그녀를 따라갔어요. 내가 그녀의 집에 들어간 건 그 후로 3번째 만남이었어요. 와인 한 병이 끝나갈 무렵 그녀가 조용히 말했죠. 정우성 씨, 여기서 자고 가실래요? 그 말에 대답을 하기 전에 내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나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모든 게 달랐어요. 내 아내는 항상 일정했고 매일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들어가면 잠든 척하던 여자였지만 혜진은 내가 들어갈 틈을 만들어주는 여자였어요. 그녀의 숨결, 그녀의 손끝, 그녀의 눈동자 모두가 날 흔들었고 날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건 미친 짓이야. 입속으로 되뇌이며도 난 멈추지 못했어요. 그녀 품에 안긴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무게에서 풀려났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속죄도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녀가 또 보고 싶었어요. 그녀를 알고 나서 내 삶의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컴퓨터 화면 대신 그녀의 눈빛을 보고 싶었고 시세 차트 대신 그녀의 입술을 원하게 됐어요. 그녀는 내게 집 같았어요. 따뜻하고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아내와의 집은 의무와 책임이 굴러가는 공장 같았죠. 그 후로 나는 하루 걸러 그녀 집에 머물렀고 아내에겐 출장, 미팅, 친구 약속 등 끝없는 거짓말을 늘어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 안도감이 컸어요. 그녀의 품에서만 나는 진짜 나로 숨 쉴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몰랐어요. 내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그런데도 내가 혜진에게 갈 때마다 아무런 감각이 없었죠. 그건 사랑이 끝난 거였어요. 반면 혜진은 내게 살아있는 여자였어요. 그녀의 침대 위에서 나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고 그녀의 웃음 앞에서 나는 아이처럼 웃었어요. 당신은 내가 처음으로 숨쉬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 말에 혜진은 울었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녀가 울면 내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게 사랑이었죠. 그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끌림. 나는 지금 두 집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의 공간, 다른 하나는 나의 존재 이유.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녀를 처음 아는 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어요. 그녀의 목덜미, 그녀의 손끝, 속삭이는 입술,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고 아침이 오면 허전해졌어요. 그럴 때면 또 그녀에게 가고 싶어졌죠. 내가 가진 전부는 코인 계좌와 아내뿐이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 혜진이라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내 삶을 조용히 파고들었고 어느샌가 중심이 돼 있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내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도 마이너스야?
그 말이 그녀의 일상 인사였죠. 나는 그런 말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혜진을 만나고 나서야 그게 상처였다는 걸 알았어요. 혜진은 묻지 않았어요. 수익이든 손실이든 오늘은 어땠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죠. 그녀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한 번은 아내와 크게 다퉜어요. 코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잠도 자지 말라고 했죠. 그만 좀 해. 그 돈이면 집 한 채 날아갔어. 그날 난 처음으로 문을 세게 닫고 나왔어요. 그리고 혜진에게 바로 갔죠. 오늘은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하며 문을 열었고 나는 그 순간 울컥해서 그녀를 안았어요. 그녀는 말없이 내 등을 쓰다듬어 줬죠. 그녀의 손길은 아내와 달랐어요. 지적하지 않았고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죠.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었어요. 조명이 꺼진 방 안에서 그녀가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녀의 무릎에 고개를 기대고 숨을 골랐어요. 이 여자와 함께라면 죽어도 괜찮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루는 그녀의 집에서 아침을 맞았어요. 햇살이 거실 창으로 쏟아졌고 커튼 사이로 그녀가 보였죠.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는 모습.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오셨어요? 그녀가 웃으며 내게 말했어요. 나는 대답 대신 뒤에서 그녀를 안았죠. 그녀의 등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러다 진짜 못 빠져나와요. 내가 농담처럼 말하자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혜진과의 관계는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거짓도 억지도 없었죠. 사람들은 이걸 불륜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내와의 삶이 가짜 같았어요. 침대는 같지만 마음은 멀고 대화는 있어도 감정은 없었죠. 나는 점점 더 자주 혜진의 집에 가게 됐고 주말에는 아내에게 일한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녀는 의심조차 안 했어요. 그만큼 우리 부부는 멀어져 있었던 거죠. 반면 혜진은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곧장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거실 끝에서 그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보고 싶어. 나는 더 자주 갔어요. 우리는 쇼핑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했고 한강을 걷다가 갑자기 손을 잡기도 했어요. 그녀는 나를 남편처럼 대했고 나는 그녀를 연인처럼 바라봤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우린 나쁜 사람 들릴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죠. 당신 덕분에 숨 쉬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혜진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코인 차트를 보며 숨을 죽이고 살던 내 인생. 이젠 그녀의 눈빛을 보며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시간이 흐르며 나는 점점 그녀와 사는 시간이 늘었고 자연스럽게 이중생활에 익숙해졌어요. 두 사람 모두에게 들키지 않는 삶, 위태로운 외줄 같지만 나는 그 균형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나는 지금도 그녀를 봅니다. 그녀의 집 현관에 들어설 때마다 내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하죠. 그녀는 나의 위로고 나의 피난처예요. 그리고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는 이틀에 한 번, 가끔은 아예 혜진의 집에 며칠 머물렀어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제 옆에 있어줬죠. 그녀의 그 고요함이 나를 자꾸 끌어당겼어요. 아내와의 공간은 숨막혔고 혜진의 집은 숨통이 트였죠. 어느 날 혜진이 묻더군요. 당신 아내와 마지막으로 잤던 게 언제예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너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더군요. 괜찮아요. 그냥 궁금했어요. 그 말에 오히려 더 미안해졌어요. 혜진을 욕망하면서도 어딘가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이해해줬어요. 내가 무너지는 것도 망설이는 것도 그녀는 품어줬어요. 그 품이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날 살게 했습니다. 한 번은 혜진과 여행을 갔습니다. 속초 겨울 바다였죠. 누군가 볼까 두려워 모자와 마스크를 눌렀었지만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순간 모든 게 사라졌어요. 남들이 뭐라든 이건 나의 사랑이었으니까요.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고 숙소에서 밤을 맞았습니다. 벽난로 앞 와인잔을 부딪히며 그녀가 말했죠. 나 이렇게 웃는 거 몇 년 만인 줄 알아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내가 그만큼 당신한테 기대고 있어요. 그녀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나는 대답을 대신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술 위에 내 모든 감정을 담았어요. 침대 위에서 그녀는 한없이 부드러웠고 나는 그 부드러움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당신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속삭였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줬어요. 그녀 품에서 나는 잠들었고 그녀 숨결에 나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혜진은 내게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연인이자 친구, 때론 어머니 같기도 했죠. 아내에게선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하루는 혜진의 집에서 늦게까지 머물다 돌아왔는데 아내가 묻더군요.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웃었죠. 아니,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혹시 눈치챘을까요? 그날 밤 아내는 오랜만에 내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예전 같지 않죠? 그 말에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고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잤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봤죠. 그 다음날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냥 당신 얼굴만 보면 좋겠어요. 그녀는 말없이 웃었고 난 차를 몰고 그녀에게 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향이 퍼졌어요. 그녀는 말했죠. 알았어요. 얼굴만 볼게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서로를 끌어안고 말았죠.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의 몸에 닿는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우성 씨, 나 이제 진짜 겁나요. 왜요? 이 사랑이 끝나버릴까 봐요. 나는 그녀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끝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녀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두 여자의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엔 단 한 사람 윤혜진만이 있어요. 그녀를 만난 건 우연이지만 사랑하게 된 건 필연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녀를 향합니다. 그녀의 향, 그녀의 눈빛, 그녀의 숨결 모두가 내가 살아있는 이유니까요. 저는 요즘 두 공간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제 아내가 있는 집, 다른 한쪽은 혜진 씨가 기다리는 집. 사람들은 이중생활이라 말하겠지만 저는 그 둘이 너무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내와 있을 땐 늘 무언가를 연기하는 느낌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을 나눌 때도 감정이 닫힌 채 형식만 남아있죠. 그런데 혜진 씨와 있으면 숨을 쉬는 느낌이 듭니다. 그녀 앞에서는 굳이 웃지 않아도 괜찮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놓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혜진 씨가 제 생일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우성 씨. 그녀가 건넨 케이크에는 초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울 만큼 감동이 밀려왔죠. 아내는 제 생일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더 울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요. 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별말을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어깨를 붙이고 앉아 창밖을 한참 바라봤죠. 혜진 씨 같은 분이 왜 지금껏 혼자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게 될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괜히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우성 씨, 혹시 아내분께 들킬까 두렵진 않으세요? 솔직히 가끔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럼 제게 책임을 묻진 않겠죠? 그녀가 살짝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절대요. 이건 전부 제가 만든 일입니다.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으셨죠. 그래서 더 깊이 그녀에게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녀와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조용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걷고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런 게
진짜 연인 같은 건가 봐요. 그녀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관계가 오래 가길 바라시나요? 오래 가길 바라지만 욕심내진 않을 거예요. 그녀의 그 말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녀는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혼해달라는 말 한마디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일 더 깊이 그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 무릎에 고개를 기대고 누웠습니다. 저 어릴 때도 이렇게 편안하게 누운 적이 없어요. 그녀는 가만히 제 머리카락을 넘기며 웃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자주 기대세요. 전 여기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조건 타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 여자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묻더군요. 요즘 자주 늦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담담히 그냥 일 때문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도 고생 많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거리감이 더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진 씨와 함께 할 땐 말이 아니라 마음이 오갔는데 아내와 나누는 대화는 그저 소리 주고받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평행선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엔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 없이도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가장 위험한 존재였고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성 씨, 저희 너무 오래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닐까요? 그녀의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좋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내게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처음이란 걸요. 아침 7시 43분 혜진 씨 집 초인종을 누르던 순간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향수, 항상 같은 미소로 문을 열어주셨죠. 또 일찍 오셨네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 집에 들어서면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고 거실 소파에 앉아 둘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아래 그녀는 책을 읽었고 저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정말 조용히 제게 물으셨죠. 우성 씨는 저랑 같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질문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숨이 멎는 듯 했죠. 저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살고 싶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녀는 그 대답에도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그 말이 솔직하네요. 그녀는 가끔 그런 식으로 제 마음을 읽어내셨습니다. 무언가를 강요하진 않지만 제 안의 갈등을 꿰뚫어 보셨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녀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고 작은 음악 소리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저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우성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이 그렇게 단순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 안엔 기다림, 인내, 그리고 슬픔이 담겨 있었죠. 저는 눈을 감고 그녀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마 처음으로요. 그녀가 저를 안아주셨고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품에 안겨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세상엔 많은 형태의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만큼 진실했던 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하지만 결국 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그러셨고요.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그냥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가장 덜 아픈 방식이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렀고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혜진 씨와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무심했고 저는 완벽하게 연기했고 혜진 씨는 그 빈틈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지켜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두 집 살림이라 손가락질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 누구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어느 날 혜진 씨가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욕심 부린다 하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이 관계는 도망도 집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존재였습니다. 마음이 닿아 있는 하나의 장소. 요즘 저는 혜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아예 저에게 관심을 끄는 듯 했고, 오히려 그게 저를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혜진 씨는 여전히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말도 없고, 왜 나를 선택하지 않느냐는 말도 없죠. 대신 그녀는 조용히 저를 받아주십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하루는 짧아도 진짜고, 아내와 함께하는 하루는 길어도 공허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래도 부부가 책임이지. 아내한테 너무하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도 되지 않냐고. 저는 제게 주어진 삶이 절반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이제 남은 절반을 내 감정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혜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해했고, 제 상처를 껴안았고,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날 살게 해줬습니다. 그녀와 함께 보낸 지난 4년은 인생에서 가장 짧은 순간이자 가장 길게 기억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와 함께하는 현재를 선택하려 합니다. 모든 걸 버리진 못하겠지만 그녀를 지킬 순 있습니다. 형태가 뭐든 우린 서로의 안식처니까요. 저는 오늘도 그녀의 집 문 앞에 섭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며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를 나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 문이 열리고 그녀가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우성씨. 그 말 한마디면 세상의 모든 무게가 내려앉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랑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고맙습니다.